특수상대성 이론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직선 도로 위에서 A, B가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각각 10m/s, 25m/s로 달리고 있다. 이때 A에서 본 B의 자동차의 상대속도 크기는 이거야 A가 본 B의 속도는 B 속도 빼기 A 속도 해주면 끝이죠. 25 빼기 10m/s 해주시면 오른쪽으로 15m/s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2번입니다.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 B, C의 속력과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새 자동차에 대한 운동으로 옳은 것은 기억. A에 대한 B의 속도. 이거는 A가 본 B의 속도를 찾으라는 거니까 B 빼기 A 속도를 해주시면 돼요. 오늘 B의 속도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80 빼기 오른쪽은 A는 오른쪽으로 80이니까 A가 본 B의 속도는 왼쪽으로 시속 160km가 된다. 기억은 맞는 말. 니은 A에 대한 C의 속도니까요. A가 본 C의 속도. C 속도 빼기 A 속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C는 오른쪽으로 100. A는 오른쪽으로 80이니까 A가 본 C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20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 니은은 틀렸죠? 디귿. A와 C 사이 거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지금 보면은 A가 본 C의 속도가 오른쪽으로 20이요. 그러면은 A가 가만히 있다고 쳤을 때 C가 1시간마다 오른쪽으로 20km씩 멀어지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멀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이제 가까워지는 것 같은 경우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C 속도를 좀 고쳐보겠습니다. C 속도를 고쳐주면은 70이었다. 이러면은 A가 본 C의 속도가요. 플러스 70 빼기 플러스 80이 되면서 이 경우에 마이너스 10이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A가 가만히 있을 때 C가 왼쪽으로 10씩 다가온다는 뜻이니까 이 경우에는 가까워지는 거겠죠. 우리가 현재 위치하고 상대속도의 방향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가까워지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멀어지는 거니까 정답은 1번.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강물이 오른쪽으로 3m/s로 흐르고 있을 때 정지해 있는 물 위에서 7m/s로 달리는 배가 왕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제3자 정지해 있는 이제 강이 아닌 이제 지면에서 이 배를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 때는 배의 속력은 어떻게 보였어요? 물이 오른쪽으로 3 위에 있는 물이 물 위에서 배가 또 7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는 10m/s로 보일 거고요. 거꾸로. 만약에 거꾸로 갈 때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쪽으로 갈 때는 물이 오른쪽으로 3인데 배가 왼쪽으로 7이니까 이 경우에는 왼쪽으로 4m/s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왕복할 때 갈 때는 우리가 이제 시간 계산할 때는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와 같다. 요거 식을 이용하겠죠. 오른쪽으로 할 때는 10m/s로 100m를 가야 되니까 요 경우에는 10초가 걸릴 거고요. 왼쪽으로 갈 때는 4m/s로 100m를 가려면 25초가 걸리겠죠. 결론적으로 왕복을 하려면 왕복 시간은
35초가 되겠다. 간단하네요. 정답은 35초. 4번입니다. 마이클슨 볼리는 그림과 같은 실험 장치 이용해서 에테르 존재를 밝히기 위한 실험을 했다. 실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에테르의 이동 방향에 따라 빛의 속력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했다. 우리가 이 실험 자체가 빛은 파동이니까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만 되니까 이 방 안에 현재 빛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에테르라는 매질이 가득 차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에테르 바람을 맞으면서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속력에 오차가 발생할 거다. 그러면 에테르가 존재하겠지.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빛 검출기의 빛은 동시에 도착한다. 우리가 예측할 때는 초록색 경로랑 빨간 경로가 다르게 도착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항상 동시에 도착했었죠. 맞는 말이고요. 3번, 빛 실험 결과 빛의 속력이 방향에 따라 다르다. 동시에 도착했다는 건 속력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틀린 거지. 3번은 오답. 4번,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이제 이게 요거의 결론이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진공에서는 빛의 속력이 일정한 거는 맞는 말이죠. 이제 5번, 에테르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았던 게 결론이죠. 결론적으로 정답은 3번, 5번. 5번입니다. 그림은 엘리베이터가 집 표면 근처에서 등속도 운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와중에 학생 A가 물체를 여기서 가만히 놨다. 자유낙하를 시킨다는 뜻이죠. 이거를 멈춰있는 상태인 B가 이 모습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기억. A의 좌표계는 관성계다. 우리가 등속 운동하거나 정지 상태인 관찰자가 있는 곳을 관성계라고 부르죠. 맞는 말이고요. 니은. A는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것으로 관측한다. A가 볼 때는 같은 관성계에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멈춰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 공은 정지 상태에서 가속도 G를 받으면서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관측을 하겠죠. 맞는 말이고요. 디귿. B가 관찰할 때, 자, B가 이 공이 떨어지는 걸 봐요. 근데 보이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A가 볼 때 자유낙하면서 떨어지는데 B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도 B가 볼 때 이 공의 입장에서 F는 MA라는 식을 적용을 시켜보면요. 공 입장에서는 A가 보던 B가 보던 항상 중력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똑같고요. 그럼 가속도, B가 측정한 이 공의 가속도도 똑같이 중력 가속도가 나올 거니까 뉴턴 운동 법칙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은 틀렸으니까 3번.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면에 서 있는 철수가 다가오는 레이저빛 기차를 향해 레이저빛을 쐈다. 레이저빛의 속력은 세겠죠. 우리 빛의 속도 C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게 맞고요. 이때 기차의 속력은 왼쪽으로 15만 킬로미터 per sec라고 합니다. 이때 기차 안에 있는 본 사람이 철수가 쏜 레이저빛을 봤을 때 속력은, 여기서 레이저빛은 빛이기 때문에 광속은 변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도 레이저빛의 속도는 C가 되겠죠. 30만 킬로미터 per sec. 정답은 4번. 7번입니다. 바로 갈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두 가지 가정. 첫 번째, 상대성 원리였어요. 7번은 첫 번째 가정은 상대성 원리. 두 번째는 광속 불변의 원리. 서술을 이제 앞에 내용 참고해 주셔도 되고, 상대성 원리는 관성계에 있는 좌표. 상대성 원리 같은 경우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게 정의고요. 광속 불변 원리는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관찰자의 상태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8번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 학생 A, B, C가 하는 대화 내용이다. A.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관찰자에 따라 변하지 않아. 광속 불변의 원리니까 맞는 말이고요. B. 관성계의 상대 속도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설명해. 우리가 관성계, 관성 좌표계에 따라서 시간, 길이, 질량이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C. 한 좌표계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른 좌표계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일어난 사건은 무조건 일어나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었습니다. 일어난 사건은 무조건 일어나긴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일어나는 경과 시간이 다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C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9번입니다. 그림 가는 등속 운동하는 트럭 위에서 공을 위로 던졌다가 받는 거. 나는 그 모습을 지면에 있던 사람이 관찰하는 거. 같이 볼게요. 기억. 가와 나 모두 관성계다. 이 사람은 정지. 트럭이 V라는 속도로 등속 운동하니까 V라는 속도를 가진 관성계라고 볼 수 있고요. 나는 지면에 멈춰있는 정지 관성계에서 본 사람이겠죠. 둘 다 관성계가 맞고요. 기억은 맞는 말. 니은. 최고점의 공의 속력은 가와 나에서 다르게 측정된다.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볼 때는 자기는 멈춰있는 줄 알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속력은 정지여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꼭대기에서는 오른쪽으로 V로 트럭의 속력만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포물선 운동을 좀 더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르게 측정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힘은 똑같이 F는 M에 있어서 중력은 똑같은데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 속도는 다르게 측정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디귿. 가와 나에서 같은 공의 운동을 같은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있다. 정답은 3번. 10번입니다. 그림은 정지에 있는 0의 좌표계에 대해 우주선 A, B가 각각 0.8C, 0.9C로 등속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때 A가 B를 향해 레이저를 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A가 측정한 레이저 광선의 속력은 C다. 광속 불변의 원리에 따라 이 속력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맞고요. 니은. 바뀌면 안 되니까 B가 본 레이저 빛의 속력도 C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희가 본 것도 C겠죠.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맞는 말이고요. 리을입니다. 이 A가 측정한 B의 속력은 빛보다 빠르다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빛의 속력보다 절대 빨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상대 속도 계산해보면 A가 보는 B의 속도 마이너스 0.9C 빼기 0.8C니까 1.7C니까 맞는 거 아니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이제 변형된 현대물리학에서 쓰는 상대속도 공식을 써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변형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원래 이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상대속도를 찾는 건데 한번 넣어 보시면요. 1 얘는 오른쪽이니까 0.8C 곱하기 B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0.9C 위에는 마이너스 0.9C 빼기 플러스 0.8C 자 계산해보시면 이거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그러면 어차피 C는
제곱 하니까 날아갈 거고 0.7 곱하면 0.72가 되니까 아래는 1.72가 되겠죠. 위에는요 마이너스 1.7c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C보다는 작겠죠. 광속에 엄청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빛보다는 빨라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을이 틀린 거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공식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보통 오른쪽 EV 왼쪽으로 EV 하면은 A가 보는 B의 속도는 왼쪽으로 4V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면은 EV 집어넣으면 4V 제곱일 텐데 그거는 C에 비하면 매우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빛의 속도급으로 달리는 거 아니면 이 항이 그냥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상대 속도 공식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10번은 5번. 11번입니다. 그림가는 100km로 달리는 기차에서 100km짜리 화살을 쏘는 모습, 나는 레이저를 쏘는 모습. 기억. 가에서 관찰자가 있네요. 여기 지면에 관찰자. 가에서 관찰자가 본 화살의 속도는 얘네들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더해주신 상황에서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본 화살의 속도는 200km/h가 되겠죠. 맞는 말. 니은. 관찰자가 본 빛의 속력은 무조건 C. 빠르다고 했으니까 니은은 땡. 디귿. 빛의 속력은 광원이나 관찰자의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는 말. 정답은 3번.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기차 안에 레이저로부터 같은 거리, 여기랑 같은 거리라고 합니다. 검출한 장치 A, B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차가 영해를 지나치는 순간 철수가 A, B를 향해 레이저를 동시에 쐈다고 합니다. 기차 안에 있는 철수와 기차 밖에 정지인 영희가 측정했을 때 먼저 도착하는 곳은 일단 철수 입장에서는 철수는 이 기차가 움직이는지 멈춰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멈춰있는지 아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차피 등속운동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식을 이용해서 어차피 속력은 불변이기 때문에 내비두고요. 거리로 시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리가 똑같잖아. 시간도 똑같겠죠. 여기랑 여기 걸리는 시간이 똑같으니까 철수가 볼 때는 동시에 도착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희 입장에서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은 누가 봐도 동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영희가 봤을 때 출발은 동시야. 왜냐면 이 빛이 출발한 사건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도착하는 건 다른 장소니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착할 때쯤이면 이때의 시점보다는 이후니까 기차의 미래 모습을 그려주세요. 기차가 빛이 도착할 때쯤이면 이만큼 가겠죠. 그럼 도착할 때쯤이면 우리가 거리로 시간 판단한다 했으니까 A로 간 빛은 요만큼만 가면 되는 거고요. B는 벽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이만큼 가야 돼요. 그러면은 거리가 긴 쪽이 시간도 오래 걸려야 되니까 영희 입장에서는 A에 도착하는 시간보다는 B에 도착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짧은 A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됩니다.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강속에 가깝게 등속운동하는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검출기가 정지한 관찰자를 스쳐 지나갈 때 PQ에서 동시에 빛이 방출됐다고 합니다. 거리는 똑같고요. 거리는 똑같고 나란한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나란한 직선상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우주선 안에서
우주선 내부에서는 동시에 도착한다. 거리가 똑같으니까 동시에 도착하겠죠.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니은.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PQ에 방출된 빛은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 지금 보면은 동시 도착은요.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좌표계에서 봐도 동시여야 되니까 니은은 틀린 겁니다. 마지막 디귿.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본 PQ 사이의 거리는 서로 같지 않다는 건데 한번 봅시다. 이 관찰자 사이의 거리, 여기 거리를 말하는 건데 이게 지금 도착한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출발할 때 지금 동시 도착이지만 출발은 다른 거잖아. 그럼 출발할 때는 이것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야 되니까 P 입장에서는 요만큼 가야 도착을 하는 거고요. Q 입장에서는 이만큼만 가면 되니까 여기 얘가 볼 때 P 먼저 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얘가 우주선 실제 우주선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할 때 여기서 이만큼 가다 보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궁금한 거는 걸린 시간인데 그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거리를 사용하는 것 뿐이지 거리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볼 때 이 길이는 어떤데? 우리가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가 볼 때는 이 우주선의 거리는 수축 거리가 되겠죠? 수축 길이가 될 겁니다. 관찰자가 보는 우주선의 길이는 수축 길이가 됩니다. 그럼 이 수축 길이는 우리가 관찰자 우주선의 상대 속도가 클수록 수축이 많이 되니까인데 그럼 이미 줄어든 걸 보는 건데 이 줄어드는 비율이 뭐 왼쪽이 더 많이 줄어들고 오른쪽은 조금 줄어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줄어드는 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줄어든 이후에도 이 우주선 거리는 얘가 봐도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출기부터 P까지 거리랑 검출기로부터 Q까지의 거리는 관찰자가 본 우주선의 거리의 절반인 거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관찰자가 봐도 PQ 사이의 거리는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건이 경과하는 시간을 판단할 때 이제 벽이 도망가거나 마중 오는 거랑 실제 그 길이랑은 다른 얘기라는 거를 좀 구분 지어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라서 13번은 1번 해주시면 돼요. 14번. 그림 가와 같이 플러스 X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 운동한 우주선에 광원에서 거울을 향해 Y방향 위로 빛이 방출됐다고 합니다. 이제 A 관성계에서 볼 때 위로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오겠죠. 뭐. 나와 다는 빛이 각각 거울과 광원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뭐 이제 여기서 쐈고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튕겨서 다시 이쪽으로 바닷가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A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B는 정지한 행성 위의 관찰자라고 합니다. 봅시다. 기억. A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는 고유 길이이다. A가 볼 때 거울이랑 광원이 움직여 안 움직여? A는 자기가 멈춰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광원도 멈춰 있고 거울도 멈춰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멈춰 있는 거니까 고유 길이가 맞는 말이 됩니다. 기억은 맞는 말. 니은. A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고유시간이다. 자, A 관성계 이 사람이 볼 때 강원의 출발, 도착. 지금 보면은 사건의 시작, 끝이 이건 다른 장소잖아. 다른 장소면 고유시간이 아닌 거예요. 시작과 끝이 같은 장소인 사건이 고유시간이잖아. 이거는 다른 장소니까 이거는 고유시간은 아니다. 니은은 틀린 말. 디귿.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보다 짧게 시작한다. 측정된다. 이 거리가 이제 A 입장에서는 여기 거리 말하는 거죠. 이 거리를 A가 측정한 거는 고유 길이가 맞았죠. 왜냐면 광원도 정지, A 입장에서는 거울도 정지니까. 근데 이거를 B가 보면은 일단 이건 고유 길이는 아니야. 이게 움직이니까. 근데 길이 수축이라는 게 일단 고유 길이는 아니고요. 근데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는 줄어들지만 이쪽으로 그대로란 말이야. 근데 이제 거울이 Y방향이니까 고유 길이는 아니지만 값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가 측정한 거리랑 B가 측정한 거리는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정답은 1번. 고유 길이 수축이라는 건 진행 방향, 운동 방향으로만 발생한다. 14번은 1번입니다. 15번입니다. 철수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0.9c의 일정한 속력으로 A를 출발하여 B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나타냈다. 기억. 철수가 측정한 A, B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다. 자, 요거. 철수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행성이 움직이는 거잖아. 움직이는 거리는 고유 길이가 아니고요. 수축 길이가 되겠죠? 기억은 땡. 니은. 영희가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고유 시간이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우주선이 출발한 일과 도착한 일. 영희 입장에서는 출발과 도착이 다른 장소니까 영희가 측정한 이 사건에 대한 시간은 팽창 시간이 되겠죠? 고유 시간이 아니고요. 니은은 틀렸다. 디귿. 우주선의 고유 길이. 우주선의 고유 길이에요. 여기를 x라고 놓으면은 이 x라는 값은 철수도 측정할 수 있고요. 영희도 측정할 수 있는데 영희 입장에서 우주선은 움직이잖아. 이거는 수축 길이가 되는 거고요. 철수가 측정할 때 철수 가만히 있어요. 자기는 멈춰 있어. 그럼 철수가 탄 우주선도 멈춰 있다고 보겠죠? 고유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정답은 디귿 한 개니까 3번. 16번입니다. 그림 다와 같이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우주선 내부에서 광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광센서 A, B, C, D가 고정되어 있고요. 나는 이 우주선이 이제 지표면에 대해 0.6C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광원에서 C로 이동하는 방향과 똑같다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겠죠? 이 방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상황에서 얘기하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우주선과 같이 움직이는 이제 0.6C 좌표계의 사람 입장에서 문제를 보면 됩니다. 기억. 광원에서 A로 진행하는 빛과 C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똑같다. 광속 불변의 원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겠죠. 니은.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A, C에 동시에 도착한다. 지금 보면 어차피 여기 안에 있는 사람 입장이니까 네, 여기서 일로 가나 거리가 똑같으니까
맞는 말이겠죠. 마지막 디귿. AC 사이의 거리는 BD 사이의 거리와 같다. AC 사이의 거리랑 BD 사이의 거리. 뭐 요거야 뭐. 여기 이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같이 멈춰 있는 거니까 무조건 똑같겠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봤다고 치면은 AC 사이의 거리는 수축이 될 거니까 짧아질 거고요. BD 사이의 거리는 수축은 안 되잖아. 운동 방향이 아니니까 수축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 이 지표면에 있는 B라는 인간이 볼 때는 AC 사이의 거리는 수축됐으니까 BD 사이의 거리가 좀 더 크게 보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계속 얘기하지만 이 거리랑 그 동시성의 상대성은 별개입니다. 둘 다를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해보면은 그러면 이미 짧아진 상황에서 길이 수축 여기에 동시 요거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입장에서는 AC 사이의 거리가 줄었어. 줄어든 거 줄어든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여기서 출발한 사건은 누가 봐도 동시니까 동시 출발한 걸로 봤지만 도착할 때쯤에는 A 입장에서는 벽이 마중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가면 되는 거고 C는 벽이 도망가니까 좀 더 오래 걸리는 거니까 이거 플러스 A 먼저 도착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일단은 뭐 정답은 5번이죠. 17번 그림은 철수가 탄 우주선에서 빛이 바닥과 천장 사이 완복하는 모습을 우주선 밖에 정지해 있는 민수가 관측한 거다. 우주선은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움직인다. 민수가 측정한 게 철수가 측정한 것보다 큰 것만 고르시오. 일단은 빛의 속력 광속은 불변이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겠죠. 우주선 길이, 우주선의 길이를 L이라고 놓으면요. 우주선의 길이 같은 경우는 철수는 자기가 멈춰 있으니까 우주선이 멈춰 있다고 보는 철수계 고유값이 됩니다. 그럼 민수가 측정한 우주선 길이는 수축이 되니까 우주선 길이는 철수가 측정한 게 더 커야겠죠. 마지막 빛의 왕복 시간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 철수 입장에서는 빛이 출발했다가 도착 이 값은 고유값이 되겠죠? 출발, 도착. 근데 민수 입장에선 출발, 도착. 다른 장소가 되니까 민수가 측정한 이 시간은 팽창 시간이 되니까요. 시간은 민수께 더 커야 되겠네요. 그럼 민수께 더 큰 거는 시간 한 개니까 정답은 3번.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우주 공간에 고정된 P 영역에서 A는 플러스 X 방향으로 Y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P는 한 변 X축 위에 있고 나머지 한 변은 Y축 위에 있으며 A가 관찰할 때 P는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이다. 그럼 지금 보면 A가 본 모습만 따로 그려보면은 A의 관성계에서 이 P는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였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 보면은 A 입장에서는 자긴 가만히 있는데 P가 다가오는 거겠죠? 그러면은 A 입장에서 가로 길이는 수축 길이가 될 겁니다. 이게 고유 길이란 건 아닌데 고유 길이는 아니지만 수축은 안 됐으니까 쟤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 P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P 관성계라는 건 이제 같은 정지 관성계니까 P 관성계에서 본 P의 모습은 고유 길이가 되겠죠? 그럼 그 모습을 그려보면은 A 입장에 수축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 가져올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수축 길이가 L이니까 P 입장에서 본 고유 길이는 이거 L보다는 길겠죠.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 길이는 L, 이거는 고유 길이고요. 이거는 L1이라고 좀 놓겠습니다. 이것도 고유 길이가 되겠죠. 그럼 기억, P 관성계에서는 P는 정사각형이 아니다. 직사각형이죠. 맞는 말이고요. 비관성계입니다. 그럼 비관성계에서는 X방향 어차피 줄어들지가 않겠죠? 그래서 X방향 길이는 그대로 L1이 될 거고요. Y방향은 B 입장에서 얘가 올라오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B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 길이를 L2라고 볼 건데 이거는 수축 길이가 되겠죠. 그럼 비관성계에서도 P는 정사각형은 아니죠.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디귿. P관성계에서 우주선 앞쪽 끝부분이 P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 자, P관성계에서 우주선 A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 A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우주선 B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린 시간이 누가 더 크네요. 그럼 한번 봅시다. P 입장이니까 전부 다 P가 측정한 값으로 계산해야 돼요. P가 본 A의 속도는 0.8c 곱하기 이때 걸린 시간. A가 이동하는 걸린 시간은 고유 길이가 나와야 되겠죠? L1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B가 통과하는 걸린 시간은 B의 속력은 0.9c고 B가 통과할 때 걸린 시간 이게 L이 나와야 되겠죠. Y 길이는 P 입장에서는 L이었으니까요. 이제 TA랑 TB 중에 누가 더 크니? 일단 보면 속력은 얘가 더 빨라요. 근데 길이는 L1이 더 길잖아. 그럼 지금 수식적으로 이거 두 개 곱한 게 얘가 더 커져야 되니까 얘가 작긴 한데 속력은 A가 더 작지만 시간을 곱했더니 L1이 더 길어져야 되니까 걸린 시간은 A가 더 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디귿도 맞는 말.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됩니다. 9번입니다. 그림은 지면의 정지에 있는 철수에 대해 0.8c로 움직이는 우주선과 우주선 안에 영일에 나타낸 거고요. 빛은 우주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는 철수와 A가 측정한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값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을 고른 것은 일단 보시면 빛의 속력, 광속 불변 원리에 따라서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PQ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유 길이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 거리는 철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죠. P점, Q점 둘 다 정지니까 철수 값이 고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 0의 입장에서는 이 점이 다가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빛 말고 요거 수축 길이가 되니까 이 값은 철수께 커야 되겠네요. 시간입니다. 우주선이 P에서 Q까지 가는 걸린 시간. 우주선이 출발하고 도착하는 거는 철수 입장에선 출발, 도착이 다른 장소니까요. 철수가 측정한 값은 팽창 시간이 될 거고요. 0의 입장에서는 우주선은 가만히 있는데 Q가 다가오는 거잖아. 0의 입장에서는 고유 시간이 되겠죠. 그럼 시간은 팽창된 값이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죠. 니은은 틀렸죠. 거꾸로 됐으니까. 20번입니다. 영희의 좌표계에서 빛의 속력에 가까운 우주선 A, B가 각각 A, B의 속도로 달리고 있고요. 우주선 고유 길이는 똑같이 L0고 속력은 A가 B보다 빠르다. 영희의 좌표계에서 측정한 A, B의 길이를 LA, LB라고 할 때 부등호를 쓰래요. 그럼 지금 고유 길이는 얘네들이 이제 같은 좌표계에 타고 있는 얘네들이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각각 고유 길이겠죠? 그래서 고유 길이니까 가장 커야지. 일단은 영희가 봤을 때는 이 우주선은 둘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둘 다 수축이 돼야 되겠죠? 그럼 수축이란 건 속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많이 되니까 A가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수축이 좀 덜 된 B, 마지막으로 수축이 제일 많이 된 A가 가장 짧게 측정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21번입니다. 뮤는 수명이 짧다. 뭐야, 그래. 바로 기억,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니은. 여기서 말하는 니은은 자, 지표면에서 관측한 수명의 경우는 뮤온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지표면에서 보면은 뮤온이 탄생과 소멸이 다른 장소니까 팽창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유 시간보다는 팽창 시간이 커야 되니까 니은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기억은 고유 시간이다. 뮤온의 고유 수명, 뮤온의 원래 수명입니다. 뮤온 입장에서는 탄생과 소멸이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 디귿. 지표면의 관찰자가 볼 때 뮤온이 발생한 위치와 생성된 곳과 도착한 위치는 D보다 짧다는 건데, 여기서 D. 뮤온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표면이 자기한테 올라오는 거죠?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수축 길이가 될 거고, 지표면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거리, 지표면과 뮤온이 탄생한 이 위치의 거리는 고유 길이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고유 길이니까 이 사람이 더 커야 되는 거지. 이제 짧다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렸겠죠? 정답은 2번. 22번입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뮤온 입장에서 봤을 때 도착 가능한 이유는, 자, 뮤온 입장에서 뮤온의 수명은 고유값이고, 여기에 거리는 수축 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표면 입장에서는 뮤온의 수명은 팽창 시간이고 지표면까지 거리는 고유 길이가 되겠죠. 왜냐면 뮤온 입장에서는 탄생, 소멸 같은 장소니까 고유, 바닥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수축, 지표면 입장에서는 이 산은 그대로 있으니까 고유 길이, 시간은 탄생, 소멸 다른 장소니까 팽창. 기억. 뮤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 게 아니고 이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착 가능한 거죠. 틀린 말. 니은. 뮤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표면의 거리가 짧았다. 거리가 수축됐으니까 도착이 가능했던 거죠. 니은은 맞는 말. 디귿. 지표면에서 봤을 때 뮤온의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착이 가능했던 거죠. 디귿도 맞는 말. 정답은 5번. 실력 문제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면에 대해 관찰자 A 같은 우주선이 플러스 X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고요. 지면의 좌표계에서 빛은 X방향, 지면에서 이제 빛이 여기서 방출이 돼가지고 거울에 반사시킨 뒤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때 표는 지면 입장에서 걸린 시간을 이제 각각 집 광원에서 거울까지 갈 때를 T1초, 거울에서 튕겨서 다시 광원 돌아갈 때를 T2초라고 했습니다. 봅시다. 기억. 지면의 관성계에서, 여기서 정지 좌표계에서 광원과 거울에까지 빛이 진행하는 걸린 시간은
고유 시간이다. 자, 지면 입장에서도요. 여기서 출발, 거울까지 간 시간. 여기는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이때 걸린 시간이 이제 t1초잖아. 이거는 팽창 시간이 아니야. 출발과 도착.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고유 시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t1초는 출발과 도착이 다른 장소잖아요. 그래서 고유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A의 관성계에서 자, 얘가 볼 때 빛이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 건데 지금 보면은 얘가 볼 때는요, 지는 가만히 있고 얘네가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빛이 이렇게 출발한 동안 거울이 이쪽까지 마중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만큼만 도착을 하면 됩니다. 이만큼 가는 것만큼 이제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면은 일단 이 t1초보다 크냐 작냐에 물어보는 거니까 어차피 지금 빛의 속력은 C로 고정이고요. 지면 입장에서 볼 때는 t1초 걸린 거잖아. 이거는 지면에서의 거리를 L이라고 놓으면은 이 값은 지면에서는 고유 길이가 되면 되죠. A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면에서의 거리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이렇게 될 건데 일단은 자체적으로 봐도 A가 볼 때 수축길이라서 더 짧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조차도 짧은 것도 맞는데 짧아짐 플러스 벽이 마중까지 나와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A 입장에서 얘가 일로 가는 거니까 안 그래도 거리도 짧아졌는데 여기서 이 빛이 이렇게 오는 동안 거울이 마중까지 나오니까 이 시간은 실제로는 더 짧아야 되는 거죠. 수축에 마중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작아야 돼요. 무조건 작아야 돼요. 마지막 디귿. A 관성계. 이놈이 볼 때 거울 광원이 올리는 시간. 자, 지금 보면은 t1 플러스 t2초가 뭔지 한번 봐봐. t1 플러스 t2초면은 왕복 시간이거든요. 왕복은 거울 입장에서 요렇게 하나죠. 왕복으로 따지면요, 출발과 도착이 똑같은 장소야. 이거는 고유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A가 봤을 때 어떻겠어? A가 보면은 이거 좀 보기 힘드니까 A 입장에서 보면은 우주선이라고 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 왼쪽으로 움직이는 우주선. 출발한 동안 이만큼 갈 거고 여기서 이제 반사돼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한 번 더 우주선이 이동을 하니까 도착은 여기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최초 출발한 장소랑 최종 도착한 장소가 당연히 다르니까 A 입장에서는 이 시간은 팽창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유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관성계에서 본 시간은 전부 다 어차피 팽창이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A 입장에서는 이 시간은 팽창 시간이니까 고유 시간보단 커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맞다. 정답은 3번.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A는 지면에 있는 사람이겠죠.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 운동하고 있다. 이때 B의 관성계에서 빛은 광원으로부터 거울 PQ를 향해 방출된 후 여기서 땅땅 간 겁니다. 거울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고요. B 관성계에서 여기 둘 사이 거리는 똑같다고 합니다. B 입장에서 여기랑 여기 거리는 똑같다. 표는 A, B에서 각각 걸린 시간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봅시다.
기억, T3, T4가 똑같다. 자, B 입장에서 이게 똑같다는 건데, 일단 B 입장에서는 왕복이니까 고유 시간이란 말이야. 고유 시간 자체가 거리도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아야 되죠. 고유 시간이기도 하니까 맞는 말이고요. 니은 T1은 T2보다 크단데, 자, 이거 말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게 A 입장에서 보는 건데, A 입장에서도 지금 T3랑 T4가 이거는 거리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T3, T4가 같은 이유는 어차피 빛의 속력을 쓰니까 L C 곱하기 T4도 L인데, 여기 거리가 똑같으니까 T3랑 T4랑 똑같은 거죠. 근데 T3, T4는 둘 다 고유 시간이거든. 광원이니까 고유예요. 그러면은 T1과 T2는 둘 다 팽창 시간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팽창되는 비율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관성계에 따른 상대 속도에만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팽창 시간은 고유 시간에 똑같은 로렌츠 인자를 곱해주는 건데, 얘는 로렌츠 인자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 로렌츠 인자는 뭐 빛이 거울에 부딪히든 말든 상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측자별의 상대 속도 차이로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얘나 둘 다 각각의 T1 같은 경우는 우리가 T1은 T3에 이만큼 팽창이 된 거고요. T2는 T4에 마찬가지 같은 비율만큼 팽창된 거라서 얘랑 똑같으면 얘랑 얘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똑같아야 돼요. 마지막 디귿. A 관성계에서 빛이 T1 동안 진행한 경로 길이는, 지금 보면은 A 입장에서는 위로 가는 애는 P로 갈 때는 뭐 요런 경로를 탈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던 빛은 이쪽으로 갈 땐 도망갈 거니까 일로 갈 때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 주황색 빛의 경로랑 빨간색이랑 요거를 지금 비교하라는 거잖아요. 저렇게 보면 어떻게 비교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지금 T1, T2가 똑같다며요. 그러면은 속력은 어차피 지금 빛을 다루고 있으니까 빛의 속력 C, T1초 동안 이동한 총 거리는 빛의 속도로 T2초 동안 이동한 총 거리. 이 두 개는 빛의 속도 똑같고, 근데 T1, T2 똑같으니까 이때 이동한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거예요. 정답은 1번.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가 탄 우주선이 행성 사이의 고유 길이가 L이 이제 고유 길이랍니다. 고유 길이가 L인 행성 AB 사이 0.8c 속도로 등속 운동하고 있다. 우주선이 A를 출발한 순간 빛을 또 쐈네요. 빛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빛이 먼저 도착하고 관찰자가 도착하겠네.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 A의 관성계. 자, 여기 A 관성계인데요.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건데, 어차피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제3자가 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A 관성계라는 건 제3자가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A 관성계에서 B에, 지금 보면은 빛이 더 빠르니 빛의 속도는 쓰이니까 빛이 더 먼저 도착하니까 여기에는 이제 빛 도착, 그리고 잠시 뒤 관찰차
도착하는 두 가지 사건이 나겠죠?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은 4c분의 L이다. 이거야 뭐 A 입장에서는 우리 빛의 속도 곱하기 이 빛이 도착할 때 걸린 시간이 L이 나오면 되고요. 우주선 속도 곱하기 그때 걸린 시간이 똑같이 L이 나와야 되니까 시간 간격을 물어본 거니까 먼저 나중에 도착한 놈 더 클 거 아니야, 값이. 나중에 도착한 값은 0.8c분의 L일 거고, 여기서 요거 빛이 도착할 때 걸린 시간 c분의 L 이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시간 간격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그 시간 간격을 델타 t라고 가정하면은 0.8c는 8c분의 10L이니까 c분의 L을 빼면 이거는 8c분의 8L이 되겠죠. 그러면 8c분의 2L이니까요. 결과적으로 4c분의 L이 나오겠네.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니은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자, 이 사람이 볼 때입니다. 이 사람은 지는 멈춰있는 줄 알아요. 지는 멈춰있는 와중에 행성이 다가오는 걸로 느낄 거란 말이야. 그 와중에 이제 빛이 나간 거고요. 그럼 봐봐. 시간 간격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시간 간격은 A 입장에서는 빛이 도착한 거 여기, 관찰자가 도착한 것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간 간격은 A가 측정한 게 고유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B가 그러면은 관찰자가 잰 거는 팽창이라는 뜻인데 왜 팽창인지 한번 봐봐. 관찰자 입장에서는 행성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은 빛이 가다가 이 행성이 여기까지 왔을 때 빛이 도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행성 B가 여기까지 도착했을 때 도착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빛 도착한 거는 빛이 빠르니까 가다가 행성 B가 한 이쯤 왔을 때 빛이 여기 도착했을 거고 행성 B가 끝까지 다 와야 관찰자가 도착하는 거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두 시간 간격은 다른 장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다른 장소니까 팽창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값은 4c분의 L보다는 얘가 고유인데 얘가 4c분의 L이었잖아요. 이거는 얘보다는 커야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죠. 맞다. 디귿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이 사람이 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 이건 쉬운 거죠. 이 사람이 볼 때 행성이 움직이는 거야. 이 거리 L은 수축이 일어나야 되니까 짧아지는 게 맞는 거죠. 정답은 5번, 4번입니다. 그림은 점 P에서 생성된 뮤온이 광속에 가까운 V라는 속도로 등속 운동하는 동안 우주선이 뮤온과 똑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우주선에서 측정할 때 뮤온은 T시간 만에 소멸했답니다. 수명입니다. 수명. 그리고 P와 Q는 같은 관성계에 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관성계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PQ 관성계는 정지입니다. 그렇죠? P점과 Q점은 정지에 있으니까 정지좌표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뮤온과 우주선은 같은 관성계에 있어요. 얼마나? 속도가 V인
얘네 둘은 같은 겁니다. 그냥 우주선이 뮤온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러면 이 우주선의 측정한 수명은 고유 수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차피 뮤온이나 우주선의 지들은 정지해 있고 Q점이 다가오는 거로 느끼기 때문에 뮤온의 수명은 고유 수명이 됩니다. 기억. P와 Q 사이의 고유 길이는 VT다. 지금 보면 이 속도로 T를 곱하면 이거는 뮤온의 수명이잖아. 그러면은 뮤온 입장에 잰 거기 때문에 이 거리는 수축 길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땡. 고유 길이를 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PQ 관성계에서 이 PQ 관성계 측정한 팽창 시간을 곱해주면 고유 길이가 나오겠지. 일단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 고유 수명은 T다. 우주선과 뮤온은 같은 관성계이기 때문에 고유 수명이 맞고요. 마지막 디귿. P의 정지에 있는 관성계에서 그냥 정지 관성계에서 뮤온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걸린 시간은 T보다 크다. 정지 관성계에서 볼 때 팽창 시간이니까 더 오래 걸려야 되겠죠? 맞는 말. 정답은 4번.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 다 풀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